계속 써도 돈이 쌓임. 5화. 으차, 으차. 뭐해요, 진호씨? 아, 네, 몸 푸는 중이에요. 시장이 열리면 이 카트를 끌고 여기저기 쏘다녀야 한다. 이혜린이 그런 말을 내게 했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그건 바로 멘탈과 스피드라고 하셨잖아요. 멘탈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시니어들이 챙겨야 하고 우린 스피드를 책임지면 된다. 어제만 해도 종아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뛰어다닌 통에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아, 근데 운동은 대체 언제 하는 거냐? 퇴근 후 운동이라니 끔찍하다. 직장인들은 퇴근하고 나서 요즘 다 한다던데 말이 되나? 특히 박 팀장은. 어휴.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게임 페인으로 살 때도 운동 한번 하지 않은 몸이 어떻게 퇴근 후에 운동을 한단 말인가. 진호씨, 오늘 근데 카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오늘은 우리가 카트 만질 일은 없다는 거죠. 제일 막내급인 우리가 카트를 끌고 다니지 않으면 누가 끌고 다닌단 말인가. 팀장님이 이미 다른 팀에 말씀을 해두셨대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다른 팀 주니어들이 저희 대신해서 더 뛰어다닐 거예요. 갑자기? 그럴 거면 차라리 어제 그렇게 해주시지 라는 나쁜 말은 해선 안 되겠지만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게 뭔가 이상했다. 내가 낙하산이라서 그런 것 같진 않고. 대신 오늘 우린 장이 끝날 때까지 모의 투자를 할 거예요. 팀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보험주 때문에 팀장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아, 진호씨 덕분에 저도 기회를 받았고요. 고마워요. 아니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데요, 뭐. 근데 진짜 운 맞아요? 아니지. 영업 비밀일 텐데 계속 캐묻는 것도 실례겠죠? 영업 비밀이라 할 것도 없었다. 내가 뭐 대단한 분석 기술을 가진 게 아니니까. 오늘 하루는 그럼 모의 투자만 할 수 있다는 건가? 내 능력을 시험할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았다. 곧 회의 시작하잖아요.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듣는 게 좋을 거예요. 보통 우리 같은 대형 증권사들은 메타인지를 확실히 하거든요. 메타요? 네, 핫스톡, 테마주, 관심 종목, 급등주 등등 다방면에서 이뤄지지 않고 보통 한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메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임 용어를 여기서 들으니 신기하다. 게임에서도 유행이 되는 걸 메타라고 하지 않던가. 증권사에서도 오늘 하루 가장 유행을 탈 만한 것을 메타라고 부르며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는 것 같았다. 오늘은 과연 대장주 노릇을 누가 할지, 또 누가 그 뒤에서 이익을 받을지, 그런 것들을 회의 때 체크하는 거죠. 프랍 트레이딩은 그런 것에 제일 민감한 곳이니까요. 자료는 우리가 준비를 하긴 하지만 사실 거의 받아오는 수준이다. 회사 내에는 리서치 부서가 존재한다. 그곳에서는 매일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정보를 긁어모아 분석하여 이것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지를 분석한다. 거기서 한번 필터링을 거친 보고서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 팀원들에게 돌리고 회의 때 브리핑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 아직도 제 눈에는 무슨 외계어 같던데요. 글로벌, 산업별, 기업, 시장 동향, 이 모든 걸 숫자로 분석한 미친 보고서들이다. 내가 그걸 보고 뭘 할 수 있겠나. 호호, 왜 그래요. 또 약한 소리 하신다.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자격증 공부할 때도 질리게 봤을 테고. 그냥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곧 다들 모이시겠다. 얼른 들어가요. 넵. 메타인지가 중요하더라. 나는 이혜린의 말을 되새기며 귀를 쫑긋 세웠다. 명문대를 나오신 엘리트들께서 만든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늘의 메타가 무엇인지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돈을 주고도 못 듣는 엄청난 정보들이었다. 다들 보고서는 읽어봤지?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되는 이슈는 EV 섹터야. 특히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다들 아는 거 하나씩 말해봐. 아, 시작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전기버스 화재 이후 글로벌 OEM들의 안전기준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이고 특히 배터리 소재 중 니켈 가격이
6개월 전 대비 45%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섹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네요. 생각보다 너무 빠졌어요, 팀장님. 공급 과잉도 심각합니다. 중국 LYD의 경우 작년 대비 가동률을 60%까지 낮췄음에도 재고가 4만 대를 초과했고요. 엔트리 모델 기준 ASP도 전년비 30% 이상 하락. 이건 뭐 장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EU와 미국의 기조가 확실하잖아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를 판매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고요. 나는 입을 다문 채 눈치껏 대화의 흐름을 따라갔다.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서를 다시 빠르게 읽어나갔다. 오늘 메타는 전기차 쪽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내연기관 신차를 훗날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강력 법안까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연기관 차는 잘 나가는 중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는 보조금 정책도 내놓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배터리 화재 사건도 있고 충전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차를 찾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EU와 미국의 기조가 확실하다고 하지만 초단위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겐 쓸데없는 약속에 불과하잖아. 언제든 그 약속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 프랍 트레이딩 부서는 100% 단타 매매를 하는 곳, 이들에게 장기적인 약속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서식 중인 개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숏 포지션 잡되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가자. 배터리주들 비중이 높은 ETF 매도로 해칭하고 레버리지는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2배 이상은 위험해. 1.5배 정도로 보수적으로 가. 마진콜 나면 곤란하니까. 그럼 내연기관 쪽은요? 촉매 소재주들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골라봐. 근데 이것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분산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아침에 숏부터 잡고 오후 장에는 롱으로 들어가 볼까요? 타이밍은 각자 알아서 잡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하자고. 동향이 어떤지 살피면서 이건 감각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어. 단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 이번 월간 실적을 제대로 못 채웠다는 거 잘 아는데 괜히 더 잃을 수도 있어. 오케이? 넵, 팀장님. 회의가 끝나자 모두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팀장님이 뭐라고 지시를 내리긴 했는데 난 하나도 못 알아먹었다. 그러면서 한 시니어가 나가는 길에 이혜린 주임님을 부르며 말했다. 혜린씨, 여기 정사원이랑 같이 촉매 소재주들 자료 모아서 나한테 좀 넘겨줘. 아, 넵. 우리 두 사람도 자료를 모으기 위해 나가려는 찰나. 잠깐, 그건 다른 팀 주니어한테 부탁해. 네? 오늘 저 두 사람은 다른 할 일이 있으니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소리야. 아, 네, 알겠습니다. 박 팀장은 그리 시니어에게 말한 뒤 우리 둘에게 고갯짓을 했다. 얼른 가서 너희도 이 시장에 뛰어들라고 말이다. 이혜리는 손끝이 떨려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 도박판에 돌아온 아귀가 된 기분이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박 팀장이 분명히 말했다. 이건 평가라고. 즉, 여기서 말아먹으면 한동안 계속 주니어로 있어야 한다. 그냥 하루 종일 심부름만 하면서 하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혜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였고 이 기회를 잡을 준비는 끝났다. 이제 장이 열리면 마우스를 미친 듯이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진호 씨는 잘하고 있으려나? 바로 옆 칸에 있는 정진호 쪽을 까치발을 들어 힐끔 확인해 보았다. 이혜리는 리서치에서 준 보고서부터 촉매 소재주 자료와 오늘 회의 내용을 바쁘게 재검토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진호는 그냥 가만히 정말 얼음이 된 것처럼 모니터 화면만 쳐다보는 중이었다. 아무리 봐도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멘탈이 나간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역시 그 보험주는 우연히 맞았나 보다. 이따 좀 덜 바빠지면 가서 도와줘야겠는걸? 부사수를 챙기는 건 사수의 의무니까. 마치 준비선에서 기다리는 선수들처럼 모두 총성이 땅 하고 울리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얼마 안 있어 회사 전체에 비상 경계음처럼 신호음이 울려 퍼졌다. 모두 앞만 보고 달릴 차례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치타는 웃고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있는 것이었다.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 확률형 아이템을 뽑는 것이라면 해당 아이템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일이다. 혹은 강화를 하는 것이라면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근데 주식은 달랐다. 이건 고려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았다. 지금 당장 오르는 건지 아니면 내일 혹은 1년 뒤에 오르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아이템 상자와 강화는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즉각적인 피드백이 온다. 하지만 주식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여기서 내가 직감에 따라 주식을 샀다고 쳐. 근데 이게 1년 뒤에 오르는 거라면? 근데 종목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게 느낌이 올 때까지 살펴봐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이 뿌연 먼지로 가득 찰 때마다 나 스스로 늘 하는 말이었다. 게임할 때만 이랬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은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씩 해보는 것이다. 오늘 메타가 전기차랑 배터리라고 하셨지? 그것부터 살펴보자. 팀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리서치팀에서 준 보고서를 호기롭게 펼쳤다. 내가 한국어를 읽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거기다 오늘 메타와 관련된 종목 리스트도 쭈르륵 화면에 나열되어 있었는데 오늘 팀장님 예상대로 전부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다. 아까 아침에는 숏, 점심에는 롱으로 포지션을 잡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숏과 롱 포지션, 이것들을 대체 뭘 어떻게 잡아서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것일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람들 투자할 때 나도 하면서 경험 좀 쌓아볼걸. 근데 이게 다 파란불이면 지금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전기차와 배터리 쪽 종목이 생각보다 많았다. 근데 죄다 파란불을 띠고 있어. 들어가면 끝장날 것처럼 보였다.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 보자. 상따라는 말이 있다. 상한가를 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을 뜻한다. 여기다 돈을 넣을 바엔 차라리 그런 쪽에 다 넣어놓는 것이 훨씬 낫겠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그리 생각하며 나는 파란불로 가득한 배터리 관련주 리스트를 내리려는 때였다. 아주 약간이지만 손끝에서부터 찌릿한 기분이 전신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다. 이 느낌 낯설지가 않다. 설마. 나는 X를 누르려던 창을 다시 크게 띄웠다. 그리고 찬찬히 종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다. 모두 마이너스로 가득한 종목 중에서 딱 한 군데에 마우스 휠이 멈췄다. 대한솔루션. 니켈을 원료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었다. 마른 침이 꿀꺽 넘어갈 정도로 퍼져나가는 이 강렬한 느낌. 분명하다. 내가 아는 그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건 마이너스가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 거기다 지금 배터리 쪽 관련주에 들어가는 순간 개박살이 난다고 하지 않았나? 당분간은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이 손끝이 떨리는 강한 느낌은 내게 이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 어차피 모의 투자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졌다. 내 느낌을 한 번만 더 믿어보는 거다. 딸깍? 나는 매수 버튼을 꾹 눌렀다.